책을 읽는 당신이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단 한 번의 삶, 단 하나의 질문, 일생일문입니다. 저자 최태성, 출판사 생각정원. 현실을 사느라 놓치고 말았던 역사 수업의 새로운 발견. 삼국시대부터 민주화 운동까지 역사는 오직 인간의 손으로 그 물길을 바꾼다. 그럼 시작할게요. 들어가는 글. 삶을 바꾼 질문이 있으신가요? 어느 웹진과 인터뷰할 때 받은 질문입니다. 그때 이혜영 선생의 말이 떠올랐어요.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였죠. 이 문장을 처음 만났을 때 멈칫한 기억이 있습니다. 인생 진짜 딱 한 번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잠시 후 이런 생각이 이어지더군요. 언젠가 나는 점점 작아지고 흙으로 가겠네. 결국 이 질문은 죽음을 삶 속으로 끌고 오더라고요. 인생은 되돌아갈 수 없고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리는데 이제라도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해봐야 하지 않는가 라는 큰 화두를 던져준 질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혜영 선생은 실제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하셨거든요. 저도 그 질문을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왜 역사를 배워야 할까요? 역사는 수많은 사람의 경험이 가득 담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 양이 너무도 방대해 우리가 선택하고 책임져야 할 미래의 모습이 거의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이정표를 참고 삼아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래를 향한 길 위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왜 내 삶은 불행한가? 하는 불안에 너무 사로잡히지 마세요. 우리의 걱정에 대한 답을 일생으로 보여준 옛 사람이 이렇게나 많이 있으니까요. 물론 역사의 이정표는 어느 한 방향만을 가리키는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긴 여정 끝에 다시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홍범도 장군은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 근거지인 연해주를 떠나 중앙아시아에서 극장 문지기를 하며 생을 마쳐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곳에 잠들어 계신 홍범도 장군을 최정예 공군기를 보내 호위하여 현충원에 모셨습니다. 책에서만 접했던 위인을 동시대에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역사책이 갑자기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도 잠시 온라인에는 다른 시선도 공존했습니다. 이처럼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만남입니다.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한 사람의 삶을 바라볼 때도 이토록 다양한 시선이 존재하는데 셀 수 없이 많은 궤적의 집합이라 할 수 있는 역사는 오죽하겠습니까? 정답이 없는 질문이라니 머리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나만의 시선, 바로 관점입니다. 다양한 맥락 속에서 물살에 떠밀리듯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상처투성이로 고통받지 않으려면 나만의 관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책에는 사건과 인물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수험생을 위한 강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 강의는 시험 문제를 잘 풀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하지만 저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역사의 본질이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라는 사실을 도외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본질에 충실하고자 수험서에도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을 담고자 애를 써왔습니다. 가끔 왜 시험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느냐는 투정어린 댓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늘 수험생들의 목소리에 가장 먼저 귀를 기울이려 노력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수정하거나 양보하고 싶지 않더군요. 역사를 향한 시선은 결국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기결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든 모습일지라도 하루하루를 성실히 버텨낸다면 언젠가 삶을 사랑하는 행복한 모습의 나를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역사를 통해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책을 읽으시다가 설령 여러분의 시선과 제 시선이 엇갈리더라도 그 또한 다양한 시선 중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행복해지기 위해 역사를 배웁니다. 한 번뿐인 인생, 제게 남아있는 시간들을 후회 없이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 상처받지 않기 위해, 행복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기 위해 역사와 마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큰별쌤 최태성이 올립니다. 3부 변화로 가는 길을 열다. 14번째 질문. 성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인가? 삼국이 각각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았던 순서. 고구려 2세기, 백제 3세기, 신라 4세기. 삼국이 각각 전성기를 누렸던 순서. 백제 4세기, 고구려 5세기, 신라 6세기. 출발이 늦었던 백제가 가장 먼저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었던 이유. 중국과 국경을 마주한 탓에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을 겪어야 했던 고구려. 반면에 일찍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유리한 지리 조건을 활용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백제. 그리고 모든 과정에서 늘 뒤처져 있던 나라. 백제가 전성기를 맞이한 4세기에야 겨우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6세기에야 영화를 누린 신라. 가장 늦게 전성기를 맞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이유.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한 백제와의 동맹. 한반도를 넘어 당과도 손을 잡는 신라의 유연함. 같은 혈통과 언어, 문화를 공유하지만 다른 국가 체제에 속했던 세 나라. 그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삼국을 통일한 신라.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 1000년을 이어온 민족 국가. 신라의 성공 비결은 속도나 힘이 아닌 유연함에 있다. 저의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는 아무래도 학생이나 취준생이 많은데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의 리더들과 함께 공부하는 일은 제게도 많은 에너지를 줍니다. 하지만 가끔은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데 대입에 실패했거나 취업이 늦어지는 친구들은 불안감을 토로하곤 합니다. 친구들은 대학 가서 벌써부터 자격증 준비하고 토익 시험을 보는데 저 혼자 뒤처진 것 같아서 불안해요. 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학점도 잘 받았고 스펙도 잘 쌓았고요. 그런데 왜 취업이 안 되는 걸까요? 시작도 못 해보고 실패자가 된 기분이에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참고 기다리면 때가 온다. 나도 그런 시기가 있었다. 같은 말들이 이때는 잘 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더더욱 말을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고 그렇기에 역사의 경험, 즉 가장 확실한 증거를 토대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인가를 고민하지만 누가 먼저 출발하느냐가 아니라 마지막에 웃는 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성공과 직결되는 빠른 길을 고민하고 모색하는 과정에서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만 사실 속도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더디더라도 제대로 가면 늦었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바라는 성공에 이를 수 있거든요. 이 사실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가장 더디게 성장했지만 삼국 통일의 주역이 된
신라입니다. 신라는 지난해 사루국에서 출발합니다. 한반도 동남쪽에 치우쳐 있었던 까닭에 삼국 중 가장 늦게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요. 북쪽은 고구려, 서쪽은 백제가 맡고 있어 선진 문물의 수용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백제가 마한을 정복하고 요서, 규슈 지역과 교류를 확대하며 전성기를 누릴 즈음에야 신라는 김씨 왕위 세습이 시작되며 겨우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출 수 있었죠. 하지만 가장 먼저 성장한 백제의 전성기도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이라는 걸출한 왕이 등장하는 바람에 백제는 한반도의 주도권을 고구려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죠. 고구려는 백제를 무섭게 압박했습니다. 특히 평양으로 도읍을 옮긴 고구려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펼치면서 백제의 위기는 절정에 달합니다. 이때 백제의 선택은 신라와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삼국 중 고구려를 제외한 두 나라가 힘을 합쳐 고구려에 맞서려고 한 것이죠. 백제와 신라는 살아남기 위해 낮에 동맹을 맺습니다. 하지만 남쪽으로 물밀듯이 내려오던 고구려는 급기야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백제의 계로왕이 전사하고 백제는 지금의 공주 지역인 웅진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왕의 전사, 수도 함락이라는 엄청난 시련이 닥치자 백제는 낮의 동맹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에 백제의 동성왕은 신라 왕실과 결혼하며 동맹을 더욱 공고하게 합니다. 시간이 흘러 성왕이 다스리게 된 백제는 다시 차곡차곡 재기를 위한 준비를 합니다. 좁은 웅진을 벗어나 사비로 도읍을 옮기고 국호도 남부여로 바꾸는 등 변화를 꾀합니다. 왜 뜬금없이 남부여였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선 백제의 출발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부여에서 내려온 고주몽이 세운 나라가 고구려고 고주몽의 아들들이 세운 나라가 백제거든요. 성왕은 백제의 출발 자체를 부여로 잡으면서 고구려가 아니라 백제가 부여 계승의 정통성을 가진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못 박은 것입니다. 백제가 이렇게 국력을 다지며 한강 탈환의 꿈을 꾸던 중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의 시대가 끝난 고구려가 내부의 권력 투쟁과 북방 돌거래 침입 등으로 혼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때까지 무려 100년 넘게 백제와 신라의 낮의 동맹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성왕은 이 동맹을 이용해 고구려를 공격하고 마침내 고구려로부터 한강 유역을 빼앗습니다. 백제는 자신들이 출발한 곳이자 500년 가까이 터전으로 삼았던 곳을 되찾았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 믿었던 신라의 진흥왕에게 뒤통수를 맞고 백제는 한강 하류를 다시 빼앗깁니다. 사실 신라도 백제만큼 한강을 차지하고 싶어 했어요. 한강 유역은 비옥한 평야로 이루어져 일찍부터 농경이 발달했을 뿐 아니라 황해를 통해 중국의 선진 문물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삼국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 항쟁했던 겁니다. 실제로 한강 유역을 차지한 나라는 전성기를 누리며 한반도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신라 진흥왕은 백제 성왕과 손잡을 때부터 은밀히 한강을 차지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빨리 한강 유역을 차지해 전성기를 맞이하고 싶은 마음은 성왕과 같았겠지만 속도에 치중하다 이를 그르칠 수 있기에 중요한 것은 빨리 한강 유역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임을 알았기에 오랜 시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지요. 상황이 일이 되었으니 성왕은 정말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오랜 준비 끝에 꿈을 이루었는데 1, 2년도 아니고 100년 넘는 시간 동안 함께 힘을 모아온 신라로부터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으니까요. 그런데 배신당한 성왕은 의외의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딸을 배신자인 진우왕에게 시집 보낸 겁니다. 사실 이건 성왕의 정치적 한수였습니다. 겉으로는 신라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듯 시간을 끌면서 신라와의 전면전을 준비한 것이죠. 마침내 만반의 준비를 마친 백제는 가야와 외의 지원을 받아 관산성을 공격했고, 전투 초반에는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백제군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길어지자 성왕이 전투를 이끄는 자신의 아들을 격려하고자 관산성으로 향했는데, 이 과정에서 매복해 있던 신라군에게 발각되어 전사하고 만 겁니다. 왕의 죽음이 알려지자 백제군의 사기는 크게 떨어졌고 결국 전투에 패하고 말죠. 이 일로 백제는 다시 한번 치명상을 입었고 전성기를 되찾으려는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진흥왕은 정말 배신자일까요? 국가 대 국가의 동맹은 그 시기, 그 시대를 유지시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삼국이 서로 항쟁하던 시기, 고구려, 백제, 신라는 한반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겨루는 경쟁자들이었을 뿐입니다. 백제 입장에서는 진흥왕이 의리 없는 사람이지만 신라에는 국익을 챙긴 위대한 왕입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신라는 진흥왕 전에 지증왕, 버풍왕을 거치며 개혁을 통해 차근차근 국력을 쌓아왔는데 백제가 그런 신라를 너무 얕잡아 본 것은 아닐까요? 백제는 고구려와의 대결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신라를 변방의 후진국, 그저 자신들의 수건을 이루도록 도와줄 세력 정도로만 여긴 것 같습니다. 진흥왕의 배신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오판으로 인해 백제가 중흥의 꿈을 날려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젊은 왕인 진흥왕의 가감하고 발빠른 선택은 가장 늦게 출발한 신라가 삼국 통일의 주역이 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진흥왕은 정복 군주로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며 백제를 도운 대가야까지 정복합니다. 그리고 화랑도를 국가적 제도로 정비해 삼국통일의 발판을 마련했죠. 훗날 백제의 계백과 황산벌 전투를 벌일 때 화랑들이 몸을 던져서 전세를 뒤집거든요. 이렇게 화랑도는 삼국통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성기를 구가하던 신라는 백제 의자왕의 공격으로 잠시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곧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냅니다. 신라는 당과 연합해 백제, 고구려를 차례로 무너뜨린 뒤 마침내 삼국을 통일하죠. 신라는 비록 출발은 늦었지만 당시 시대적 변화에 발을 맞추어 나가며 차근차근 국력을 쌓았고, 이렇게 쌓인 내공을 바탕으로 삼국의 경쟁에서 최종 승리자가 된 것이지요. 이렇듯 누가 먼저 출발했느냐가 아니라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것. 그리하여 결국 목표한 종착지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역사는 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늦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스스로의 개혁을 통해 변화해 나간다면 언젠가 전성기는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늦었다고 좌절하지 말고 꾸준히 자신의 길을 걸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조선시대의 문인 김득신의 묘비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재주가 남만 못하다. 스스로 한계를 짓지 말라. 나보다 어리석고 둔한 사람도 없겠지만 결국에는 이룸이 있었다. 모든 것은 힘쓰는데 달려있을 따름이다. 지금의 성공에 자만할 필요도 오늘의 실패에 실망할 필요도 없다는 말입니다. 인생은 무척 길고 복잡하니까요. 사람마다 전성기가 다를 뿐 언젠가는 나만의 전성기가 열릴 거라는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분명 바라던 그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우리 삶은 끝없는 질문의 연속이다. 좋은 삶, 훌륭한 인생을 꿈꾸는 것은 누구나 같지만 주어진 상황은 각기 다르기에 우리는 늘 나와 세상을 향한 질문을 던지고 때론 좌절하고 때론 환희하며 미약하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다. 역사 속 인물들의 삶도 마찬가지다. 불평등과 차별을 이겨내고자 더 나은 세상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품었던 동학 농민운동의 농민들. 다음 세대에게 지금과는 다른 세상을 물려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몸소 보여준 3.1운동의 이름 모를 남녀노소들. 민족을 지탱하는 힘과 뿌리는 무엇인가를 캐물으며 우리 마을과 그를 지키고자 했던 조선어학회의 회원들까지 들여다보면 볼수록 우리가 역사라 부르는 그들의 삶에서 현재와 다르지 않은 좌절과 환희를 발견하게 된다. 결국 역사란 치열하게 질문하고 고민하고 결심해 마침내 행동했던 인류의 모든 순간이다. 그들의 오늘이 우리의 역사로 남았듯 우리의 오늘도 미래의 역사가 될 것이다. 우리는 오늘도 각자의 역사를 쓰고 있는 셈이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